기말 잘 치면 된다. 보자. 몇 쪽이에요? 아, 나 진짜 이것들 씨. 96쪽. 고뇌가 막 아이고 씨. 하게 불러. 95쪽. 나는 고양이로 태어날 거야. 왜 하필이면 고양이일까? 많고 많은 동물 중에 한번 읽어보자, 은우야. 고양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돼, 우리가. 그리고 안락한 삶, 뭐 안주하는 삶, 뭐 갇혀 있는 삶. 동물원에 있는 게 편하겠나? 동물 입장에서 우리가 안락으로 본다면 정글에 있는 게 안락하겠나? 정글이요. 동물원. 동물원이 안락하지. 가만히 있어도 밥 주고 뭐 주사도 나. 근데 답답하잖아요. 준다, 잘 준다. 하나밖에 안 주잖아요. 아, 따지. 정글에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먹을 게 없을지도 모르지만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겠지. 과연 자유롭게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게 아무 위험 없이 살 것이냐? 사실 선택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자유를 선택하기 사실 좀 힘들지 않나? 안락이 더 나을 수 있지 않나?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 아무튼 이 작품의 황인숙이라는 작가분은 고양이로 태어날 거래. 그래서 고양이로 태어나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단 좀 뭐 위험하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겠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싶단다. 한번 읽어보자. 인간이 제공하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 인간 안락하고 인간과 관련된 뭐가 나오면 이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일 거고 그게 아니라 야생에서 정글에서 삶을 소망하는 고양이의 자유로운 삶을 소망하는 뭐 길고양이, 도둑고양이 이런 애들이 된다는 거겠나? 결국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아무튼 뭐 단순히 뭐 안락한 삶보다 자유로운 삶 뭐 이것도 맞긴 한데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라 아무튼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삶의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좀 지향해 보겠다. 지향은 좋은 거지, 그지? 지향은 안 좋은 거고 지향해 보겠다는 어떤 모습이 있고 시호 자체도 좀 쉽고 참신한 표현들도 많고 지금까지 안 봤던 것들이 좀 많아. 자, 갈래는 이렇고 주제는 이렇고 방금 했고 1년 2년은 아니네. 1년은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2년은 시련이지만 자유로운 삶 속에는 분명히 시련이 있지. 시련과 고난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며 살고 싶어. 시적화자의 소망을 고양이 모습을 통해 얘기하고 뭐뭐리라 뭐뭐겠지 같은 어미들이 반복이 돼서 운율 의성어의터가 좀 많아. 생동감이 느껴지겠지. 놀러 가면 돼. 고양이만 돌아다니지. 낚시 가면 돼. 신기하대. 고양이가 가만히 있다가 있잖아. 낚시해서 고기만 탁 올리면 막 몰려든다 내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라. 고양이네. 그거 잡아먹으려고 달라고. 낚시예요? 낚시 좋아하지. 근데 귀신같이 좋아. 어디서 뭐 저 숨어 있다가 막 와. 내가 막 땡기면 막 와. 희한하대. 근데 막 땡기는데 고기가 안 물었잖아? 그럼 안 와. 그걸 어떻게 알지? 눈이 있으니까. 어? 눈이 있으니까. 눈을 어떻게 봐야지 그 물속을. 하도 희한해. 뭐 냄새를 맡는 것도 아니고. 장어 알지 너 장어. 기다란 거 장뱀 같은 거. 그 잡아서 줬거든 내가. 미친 듯이 먹어. 막 뜯어 먹어. 스티로폼 그 안에다 넣어놨거든. 뚜껑을 열고 갖고 가. 근데 고양이가 물고기 먹을 수 있어요? 물고기만 먹지. 장고기만 안 먹지 고양이가 생선을. 쥐는 갖고 노는 거고 물고기는 먹는 거. 생선을 겁나 좋아하잖아. 근데 스티로폼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보이지도 않잖아. 냄새를 맡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 대단한 것 같아, 그지? 몰래 봤나 봐요. 아, 말도 안 돼.
뒤에 숨어가지고 봤다고? 네. 저 인간이 어디에 넣나 하면서 네. 넣는 걸 보고 내가 딴짓할 때 와서 뚜껑을 열고 갖고 갔다고? 네. 이거 진짜 그래요. 저 고양이 키우잖아요. 아 진짜? 네. 원래 숨어서 봐? 네. 무서운 녀석들. 자 봅시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난단다. 읽어보자 민서야. 이 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 지금 말고 다음에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럼 지금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겠지, 그지? 우리가 앞에서 자유로운 삶을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유롭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겠지, 그지? 태어나 멍 때리지 말고 땅 쳐다보지 말고. 그럼 이 다음에 화자는 고양이로 태어날 거야. 꼭 그렇게 할 거야. 윤기 절절 흐르는 윤기도 잘 흐르는 어떤 생명력이 느껴지는 까만 얼굴 고양이. 아 검은 고양이구나. 검은 고양이 네로 태어난대. 사뿐사뿐 뛸 때면 커다란 까치처럼 밀접하고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공처럼 유연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큰 고양이 다니고 좀 애난가요? 고양이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양이로 태어난다면 나는 텐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사람과 관련된 거지 인간의 집에서 지내지 않을 거야. 인간이 주는 사기 그릇의 우유도 안 먹을 거야. 그래. 텐마루 사기 그릇 인간의 보살핌이 없는 인간과 관련이 없는 걸 하고 싶대. 가시덤불 속을 누벼 뭐 야생이겠지, 그죠? 자유로운 가시덤불 속을 누비며 다닐 거야. 너른 벌판으로 나갈 거야. 거기서 들쥐랑 뛰어놀 거야. 소연아.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살금살금 참새 떼를 덮칠 거야. 참새 떼를 덮칠 거야. 뭐 포부가 크다는가? 그들은 놀라 후다닥 달아나겠지. 후다닥 달아나겠지. 아 그러면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꼬마 참새는 안 잡을 거야. 뭐 작은 존재는 관심이 없네. 얘는 포부가 굉장히 크다, 그죠? 헐떡거리는 골목을 앞발로 턱 건드리고 놀래주기만 하리라. 어이 놀래주기만 할 거래.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을 거야. 나는. 자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금 여기 보면 다르죠. 1년에는 아마 낮인 것 같고 2년은 밤인 것 같고 두 개가 다르지. 자 밤이 됐어. 해는 기울어. 바람이 막 싸네. 막 추워. 으스스하게 추워. 시련도 있어. 자유로운 삶 속에는 이윽고 들쥐도 들쥐도 참새도 가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홀로판에 홀로 남을 거야. 나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바람은 스산하고 들쥐와 참새가 가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있어도 나는 인간들의 보살핌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자유로운 삶을 살 거야. 계속 나는 나는요. 읽으면 돼. 어둠을 핥으며 낯가리를 찾으리라. 낯가리를 찾을 거야. 그 속은 아늑하고 집단 냄새에 훈훈하겠지. 그 속은 뭐 사람들과 같이 사는 침대보다 뭐 포근하진 않겠지만 자유로운 삶을 느낄 수 있으니 아늑하고 집단 냄새가 훈훈하게 좋을 거야. 훌쩍 뛰어올라서 깊이 웅크려도 볼 거야.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날 거야. 물론 자유로운 삶을 살다 보면, 야생에 살다 보면 가끔은 거센 바람도 찬 비도 올 거야. 나는 그걸 다 맞으면서 쏘다닐지도 몰라.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못할 거야. 걔들은 나를 적시지 못해. 나는 꿈을 꿀 거야. 놓친 참새를 쫓아서 뭔가 자유롭게 하고 있는 참새는 어떤 목표 같은 거겠지, 그지? 뭐 어렵지 않지.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나올 수 있는데 참새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일단은 종결 의미를 반복하는 건 두 개는 구분을 해줄 필요는 있다. 예고는 리라는 추측, 다짐, 의지 하겠지. 추측 좀 다르지. 추측은 둘 다 나오고 다짐과 의지는 리라가 되겠지. 두 개의 종결 의미를 씁니다. 미래에 벌어질 상황의 추측, 그에 대한 자신의 대처 방식,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거 뭐 중요한 게 없고 읽어보면 다 알 거고 다른 것도 뭐 다 보면 알 것 같고 됐고 이 정도? 할 것도 없어. 뒤에 요거는 읽어봐. 자꾸 수체적 수용, 재구성 하는 거 하고 수능에는 거의 안 들어갈 거고 아마 이렇게 해서 요거 다 풀기 숙제예요. 아. 자, 요거는 좀 봐나.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 저녁에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시와 이거와 연관이 있는 어떤 미술 작품이 나올 거야. 미술하는 애들은 잘 봐. 그냥 유명하신 분이 나올 거야.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봐야지. 좀 잘렸네. 지금 이게 좀 잘려버렸다. 저녁에 한번 읽어보자, 태연아. 보는 경향의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결과 나의 만남과 헤어짐을. 헤어짐을 담당. 은우가 읽어보라. 저 잘려갖고 못 읽는다. 자, 작품은 처음부터 저녁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여 발목이 저녁이니까 별과 나의 만남. 별하고 나하고 만나 저녁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헤어짐을 헤어져. 그걸 담담하게 보면 어떤 뭐 감정에 관련 단어가 전혀 안 나오고 좀 짧아 시 자체도. 자연 현상 속의 어떤 변화. 밤이 되면 별들이 나타났다가 새벽이 되면서 밝아지면서 점점 별들이 사라지는 그런 변화를 만남과 이별, 재회를 향한 만남과 이별 그리고 다시 만나는 재회. 재회가 제일 중요해 사실은. 연관지어서 철학적인 기표를 더하여 철학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 짧고 담백한 시간 연계를 통해 건강의 벽을 넓히고 굉장히 짧고 담백해. 공감의 폭을 넓히고 있고. 화가 김한기라는 분 알아? 몰라? 네. 왜? 미술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작품이 얼마 전에 몇십억에 팔리고 뭐 이런 분인데 참 김한기를 몰라. 미술 공부하는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참. 저는 회화가 아니어서 몰라요. 회화는 서연이에요. 그래도 알아야지. 전 서연 작가밖에 자, 몰라요. 화가인 김한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 저녁에라는 시를 읽고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그 미술 작품을, 그 사람이 그린 미술 작품을 제목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하는 작품이야. 따라서 읽어보자. 저녁 음, 따라서 시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래 함께 감상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인접 분야와의 교섭을 볼 거야. 넘겨보면 여기 3페이지에 한번 봐봐. 김한기님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뭐 점이 막 이렇게 찍혀 있어야 되더라. 점이 막 찍혀 있고. 나는 미술을 잘 몰라서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저도 이거 모르겠는데 그렇게 모르겠어요. 엄청 비싼 그림이에요. 물론 비싸다 다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는 개 크다. 작품인데 개는 아니고요. 자, 한번 가보자. 이제 태연아. 저렇게 많은 중에서 자, 천상이야, 하늘이야. 수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수직적인 하늘을 봤어. 뭐 별일 수도 있고 얘들아.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떤 뭐 집단, 뭐 소속이 돼 있는 뭐 직업이나 동아리나 뭐 친구들끼리 물이나 아무튼 그 모든 게 다 돼. 여기서는 그걸 이제 별로 얘기를 한 건데 저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한 놈. 그래서 꽃하고 많이 같이 나와 태어나. 관계를 맺는 뭐 이런 것들. 별 딱 한 놈만 나를 내려다보고 있어. 뭔가 좀 관계를 맺는 소중한 존재겠지, 그지?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나만 그 별 하나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거겠지, 그지? 서로의 관계를 알아주고 존재의 의미를 알아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밤이 깊어가고 이 문장이 조금 애들이 헷갈려 하던데, 밤이 깊어간다는 건 시간이 흐른다는 거야. 더 깜깜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나중에 또 딴소리 할 거야 아마 소연이는 내한테. 선생님, 별이 밝은 밤이 깊어지면서 깜깜해지는데 왜 별이 없어져요? 이렇게 묻지 마. 그렇게 묻지 말자라고 적어놔 소연아.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 밤이 깊으면 더 꼼꼼해지는데 뭐. 그냥 시간이 흐르는 거야.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별은 밝음 속에 사라져. 아침이 다가와서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별은 없지? 아니지, 있지. 근데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인 거지. 이해를 잘해야 돼, 이거를. 자, 하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으면 어때? 밝음이 나와, 어둠이 나와. 어둠 나오지. 눈을 감잖아. 이렇게 눈 감으면 깜깜해지니까. 그러니 어둠 속에서 사라져버려. 혼자야. 인간은 죽을 때는 누구나,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왜 갑자기 왜 나가 왜 사라져요? 왜 갑자기 죽어요? 다시 시간이 많이 흐른단 말이야. 시간의 흐름으로 봐야 돼. 시간이 흐르면 아침이 와서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질 거고, 시간이 흘러서 나라는 인간은 눈을 감을 거야. 눈을 감으면 인간은 어둠 속에서 혼자 사라지는 게 된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시간 흐를 동안 아침이 한 번도 안 와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시적인 거야 그냥. 그래, 아무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던,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어떤 존재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헤어지게 된다는 거야. 각자의 이유로 사라지면서. 여기서는 이제 별은 밝음이고 나는 어둠이라는 거에서 사라진다고 했지만, 사실은 모든 어떤 존재와의 관계는 언제는가 끝나. 반드시. 그걸 우리 뭐라 했노? 불교에서 말하는 회자 정리라 했었잖아 예전에. 기억이 안 나겠지만 반드시 헤어질 수밖에 없어. 모든 관계라는 건. 우리도 언젠가는 헤어질 거고, 부모님과도 헤어질 거고, 고양이랑도 헤어질 거고, 집에 키우는 개랑도 헤어질 거고. 헤어져.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정다운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너희들과 나와 너희들과 부모님과 너희들과 친구들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너와 나는 별과 나는 언젠가 만나겠다 만나겠어. 만나지. 언젠지는 몰라. 어떤 모습일지도 몰라. 그지? 이게 1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몰라. 근데 분명히 만날 거야. 서리법이야. 야, 우리 어디서 뭐가 돼서 만날까? 이게 아니고 만날 거야. 만나는데 야, 만나는데 우리 어디서 만날까? 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우리 만나겠지, 당연히. 그치? 우리 어디서 각자 뭐가 돼서 다시 만날까? 그치? 만나는데 언제 만나는 걸까? 무엇이 돼서 만나는 걸까? 그치? 우리 만난다. 그치? 묻는 거 아니야. 서리법이야. 반드시 만난다는 거야. 거자필반. 헤어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돼 있어. 왜? 나도 어둠 속에 사라지지만 실제로 나는 그래도 계속 존재하고는 있지. 나라는 존재. 뭐 그게 영혼이든 뭐 아니면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라면 뭐 아무튼 천국이라는 곳에 있든 지옥이라는 곳에 있든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는 거지. 별도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거기 있는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럼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만날 거야. 반드시. 아마 이 많은 점들처럼. 별은 뭐 이런 의미고 나는 이런 의미고 별과 나는 이런 의미고. 자, 한번 봅시다. 밤을 잘 봐야 돼. 밤. 어둠의 시간. 그러니까 밤 자체를 그냥 어둠이라 한 거야. 어둠이라 한 거야. 인간이 뭐 죽는 그런 좀 달라. 그냥 깜깜한 거고. 나와 별이 서로를 인식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자꾸 나오니까 봐봐 헷갈리는 게 이제 나는 어둠 속에서 사라지잖아요. 밤은 어둠이잖아요. 그럼 밤에 나와 별이 어떻게 만나요? 그럼 이렇게 해석해. 은우야 딴 거 보지 말고. 이게 헷갈려. 여기서 말하는 밤은 그냥 시간적인 어둠인 거지. 단순히 어둠. 만날 수 있는 깜깜한 밤. 내가 어둠 속에 사라진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죽었을 때 깜깜해지는. 별이나 인간들 모든 존재는 사실 시간이 흐르면 이별하고 소멸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시 재회를 할 겁니다. 그게 다시 만나랴. 뭐로 만나지 우리? 만난다는 거야. 다시 만나지 않겠어? 다시 만날까 그럼. 거자필반. 그래서 꽃하고 많이 같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 예고에서는 이렇게 네모를 해서 한 번씩 나오니까 잘 봐놓고. 별은 뭐겠노? 민서야. 읽으면 된다, 민서야. 하늘에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것은 것중 별 하나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으며 나 또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보고 있다. 밤이 깊어지면서 나는 별과 이별하게 되지만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별은 나와 인연을 맺는 소중한 존재겠지. 자, 1960년대 뉴욕에 살고 있던 하가 김한기는 어느 날 오랜 친구였던 김강섭의 시를 읽었어. 당시 김한기는 가난과 고독에 지쳐 있었어. 너무 가난했고 너무 외로웠어. 그럴 무렵 긴 투병 끝에 놀라운 기적으로 소생한 김강섭이 펴낸 시집에서 그는 눈이 번쩍 띄는 시를 발견했대. 최근에 어떤 가수가 작곡해서 노래를 불리기도 했는데 김한기는 자신이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었어. 이 고독과 가난 때문에. 근데
자기가 지금 고독을 느끼는 건 뭔가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반드시 관계는 맺었어, 안 맺었어, 예전에. 맺었는데 지금 안 보여. 잠시 안 보일 뿐인 거라는 거야. 내가 지금 혼자라고 느껴, 얘들아. 우리가. 난 세상에 혼자. 근데 사실은 혼자가 아닌 거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모든 많은 존재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서서히 드러나겠지.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이건 무슨 인자일까? 사람이 오호! 연은 줄이야, 줄. 실 같은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줄이 연결돼 있대. 근데 보이지 않을 뿐. 여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빨간색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파란 줄이고, 검은 줄이고. 아무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조건 이런 줄로 연결이 돼 있어. 다만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야. 그러면 줄로 연결돼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나의 고독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내가 버림받은 존재는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다정한 얼굴들을 생각하면서 점과 선을 무수하게 반복하는 거지. 점은 많은 인물들일 거고 이 선은 그 인물을 연결하는 어떤 관계. 당장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거래. 그래서 작품을 다시 한번 볼까? 그런 거래. 다 관계를 맺고 있대. 그렇대. 참 철학적인 건데 참 미술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 자, 아무튼 우리 소은이도 멋진 거 한 개 그려갖고 나중에 쌤한테 한 개 주라, 공짜로. 그건 안 되죠. 반값, 반값. 아, 네. DC, 지인 DC. 하가는 힘들고 외로운 삶 가운데 저녁에 읽고 자신도 분명히 지금은 외롭지만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거야. 그래서 유대감과 존재의 의미를 전부로 표시했어. 근데 그러면 제목이 저녁이라는 시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그림의 제목도 저녁이라 해야 되는데 왜 마지막 부분인 이걸로 서리법인 이걸로 제목을 했겠냐 하면 소연아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화가는 사람 사이 숙명적 관계 우리가 뭐 끊고 싶다고 끊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인간과 인간 아니면 어떤 다른 존재와의 어떤 관계라는 것은 그 희망을 그림에 담고자 했다. 그 희망을 담고자 했다. 반드시 만날 거다. 자, 완전 다른 거야. 시험에 꼭 같이 묶어서 한 문제 나올 건데 애들 자꾸 틀려. 이거 안 어려운데 자꾸 틀려. 미치겠어. 이거 꽃하고 라디오하고 좀 다 묶여, 태연아. 읽어볼까, 태연이? 어? 없어. 나랑 같이 보자. 없다고? 네, 없네요. 같이 봐. 태연아, 읽어봐봐. 마지막으로 패스워드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 딱 하고, 주소를 엔터키를 치면 탁 치면 우리는 모니터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공간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사이버 공간. 그 공간에도 기분이 있는지 빛 속에 너는 자꾸만 멀리 달아나. 나하고 별하고 좀 반대다, 그치? 어떤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사이버 공간, 요즘은 뭐,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도 만들고 하긴 하지만, 진짜 진정한 어떤 인간관계. 왜냐면 익명성에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지?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게 참 어려워, 사이버 공간에서. 근데 나하고 뭐랑 반대라고? 나하고 별과의 관계랑 반대잖아. 아 여기서 별 가냘픈 코드를 어, 도둑시 섞임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자. 여기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인스타에도 들어갔다가 블로그에도 들어갔다가 페이스북에도 들어갔다가 또 뭐 했다가 그지.
세상은 거대한 월드 와이드 웹 www 점 나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를 씌운대. 부정적인가? 야, 너 왜 좋아요 안 눌렀어? 너 내 인스타에 들어와 놓고는 왜 하트 안 눌렀어? 눌러. 그럼 나도 눌러줄게. 아무 의미 없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서로의 어떤 올가미를 씌우면서 얘 잘 살고 있나 보네. 가시나 뭐 샀네. 머리 했네. 화장했네. 인연만 확인하고 있어. 관계의 확인이야.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니야. 오늘의 검색 항목은 사랑이지만 자꾸만 달아나. 너는 인도를 열어보지만 결국 들어갈 수 없는 너의 음,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 주제 사이버 공간에서 좌절된 진정한 인간관계 형성 특징은 점층적으로 점점 깊어집니다. 점층. 자, 해놓고 선생님 이제 배달시켜야 됩니다. 네, 사이버 공간에서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피상적, 겉으로만 드러나는 진정한 게 아닌 이런 관계만 됩니다. 자, 여기까지 2개 해서 끝낼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푸세요.